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정부의 성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FAFSA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FAFSA란 무엇이냐? FAFSA는 미국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단체로서 저희 같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텍스트 보고서를 토대로 FAFSA 파일을 매해 작성하게 되면은 그 해당 연도, 해당 스쿨리어의 장학금을 FAFSA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학금은 이제 학교에서도 나오는 거고 정부에서도 나오는 건데,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FAFSA 파일을 꼭 작성을 해야 되죠. 올 해도 이제 제가 FAFSA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제 건 이미 작성을 했지만 이 과정이 익숙치 않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작성한 FAFSA 파일을 가지고 가이드처럼 같이 여러분들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FAFSA를 작성을 해봅시다. 우선 구글 검색란에 FAFSA를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가장 상단에 이렇게 Apply for Financial Aid 라고 뜹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FAFSA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일단 검색을 하기 전에 FAFSA 데드라인부터 알아볼까요? 여기 가장 위에 위치한 Apply for Aid를 클릭하실 필요도 없고 커서를 올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좌측 상단에 FAFSA 데드라인이라는 링크가 떠요. 클릭하시면은 각 주, 텍사스주, 뉴욕주, 주마다 다른 데드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다 하시면은 아까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좀 내리시면 텍사스 2021년도에서 22년도 스쿨리어 아카데믹 이어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데드라인이 뜹니다. 이 1월 15일 2021년도죠. 이 데드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죠. 프라이오리티 데드라인으로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UT 같은 경우는 먼저 FAFSA를 이제 등록하는 친구들에게 우선순위 같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날짜에 맞춰서 1월 15일에 맞춰서 FAFSA 작성을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학금 배분이 선착순이고 그 외에 Presidential Scholarship 같은 장학금 같은 경우도 1월 15일이 따로 데드라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데드라인보다는 요 데드라인에 맞춰서 FAFSA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시 홈페이지죠. FAFSA가 처음이다 하시면은 여기 Start Here를 누르시면 되고, 저처럼 전에 해봤다 하면은 로그인 밑에 있죠.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신분으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I am the student를 클릭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작성을 해주신다 하는 분은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로그인은 전년도에 썼던 이메일이나 유저네임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FAFSA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로그인 페이지 대신에 사인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워닝이 뜨네요. 이 약관을 동의를 하고 FAFSA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뜨네요. 저는 이미 전에 거의 다 입력을 끝내놓은 상태라 여기 Continue를 클릭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Start Over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저처럼 세이브된 부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Start로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Continue나 Start 누르셔서 FAFSA 파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FAFSA는 매해 새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세이브 키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세이브 키는 쉽게 말해서 비밀번호고, 그해 FAFSA 파일에만 해당되는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입력해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개인정보, 학교정보,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 정보, 보호자 텍스 정보, 본인 텍스 정보, 순서대로 뜨죠. 제 인포메이션이죠. 모자이크 해놓은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소셜 세큐리티 넘버 하고 이름 및 성,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 이메일 2번 입력하시고, 다음은 거주지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본가 주소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가 주소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조금 중요한데 본인 법적 거주지 주 이름을 쓰시면 되고 텍사스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주했는지 또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 eligible non-citizen을 클릭해주고 밑에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뜨네요. 요거는 영주권 카드 또는 그린 카드 하단에 9자리 숫자 이 레이블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고등학교 completion status랑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하이스쿨 디플로마랑 first bachelor's degree 이렇게 클릭해주고 그 밑에는 2021년도에서 22년도 스쿨리어 시작 전에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해 놓은 상태냐라는 묻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노죠. 노 클릭하고 저는 2021년도 22년도에 주니어가 되고 워크스터디 역시 할 예정입니다. 워크스터디는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취득하는 건데 장학생이면은 이제 저처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할 의향이 있으면은 yes 누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본인 성별 및 Selective Service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페이지인데 Selective Service 시스템은 미국 징병제에 관한 정부 기관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추후에 미군 징병이나 징집에 응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카운슬러에 추천을 했습니다. yes 누르고 넘어갑니다. 간단한 페이지 여기는 운전면허 번호랑 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위탁 아동이나 보호기관에서 자랐냐 하는 퀘스천이죠. 맞으면 yes, 아니면 no 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각 부모님 학력 입력하시면 됩니다. parent 1이랑 parent 2는 FAFSA 가입할 때 본인이 직접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parent 1이나 parent 2에 어사인했을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입력하세요. 이런 질문을 왜 물어보나 하는데 이걸로 first gen student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financial aid를 받은 적이 있으면 yes, 아니 받은 적이 없다 하면 no. 내년에 입학하는 예비 대학생분들은 대부분은 no겠죠. 그 밑에 financial aid를 받던 도중에 마약 소지 혹은 마약 판매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no 눌러줍니다. 조심하셔야겠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본인 고등학교 관련 정보 입력하시고 온 캠퍼스, 오프 캠퍼스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웨스트 캠퍼스도 온 캠퍼스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온 캠퍼스 눌러주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에게 맞는 걸로 고르고 넘어가시면 돼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본인에게서 50%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자녀가 있는지 또는 자녀가 아닌 사람 중에 같은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yes, no 중에 맞는 거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순서대로 본인이 미군에서 활동 중이거나 훈련 중인지 혹은 미군 전역자인지 만 13세 이전에 부모 두 분 모두를 잃었는지 본인이 거주한 주에서 부분 자립 또는 완전 자립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청소년이었었는지 친부모 혹은 양부모 이외에 인물이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은 맨 밑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2020년 7월 1일 당일이나 이후에 거주지가 없었거나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하면은 yes, 아니면 no 하면 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제 제가 입력한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 텍스를 공개하라고 나왔네요. 저는 제가 직접 입력할 거기 때문에 여기 위쪽 초이스를 클릭하고 여기 부모님 혼인 여부 및 부모님 혼인 날짜 입력하시고요. 여기는 부모님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필요한 부분은 모자이크를 해놨고 여기도 개인정보 어머니 아버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일전에 봤던 페이지랑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부가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가족 인원에 관한 페이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2명,
저 1명 외에 누나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쪽에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최하단에는 여기 입력한 인원들 중에서 오는 스쿨리어의 대학 과정을 밟을 사람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텍스 보고를 했다 하면 저처럼 completed를 선택하시고 텍스 보고 타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텍스 보고 타입은 텍스 보고서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타입이 여러 가지 나오네요. 이거는 텍스 보고서 상단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제 화면은 transferred from IRS라고 써 있죠. IRS Data Retrieval Tool을 쓴 건데 DRT라고도 불리죠.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에요. 부모님 성함 및 거주지, 주소만 입력하는 걸로 IRS에서 박스사에 텍스트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단축해 주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 부모님 소득 입력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실직자이신지에 관한 질문이고, 그 밑은 여기 적혀져 있는 해당 기관들로부터 본인이나 또는 본인 가족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거에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아까랑 동일하게 IRS에서 보내줬다라고 나오네요. 요거는 위험 특별수당, 그 밑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기록이 텍스 보고서에 적혀 있다면은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밑도 역시 DRT를 통해 정보가 전송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위에는 이혼 가정의 양육비, 그 밑으로는 협동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번 돈, 또 가장 밑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한 월크스터디 같은 요구 기반 임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2019년도에 텍스 보고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다른 소득, 양육비 지원이나 퇴직 적립금 등등 있으시면은 해당 사항 찾아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작성일 기준으로 부모님 자산이 7,700불 이상이면 yes 하시고 아니면 no 하시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 페이지인데 위에가 잘려 나왔네. 본인이 텍스 보고를 했다 하면은 completed 눌러주시고 텍스 보고 타입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텍스 보고서 상단을 확인해 보시고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transferred from IRS라고 뜨네요. 이것도 DRT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이름이랑 거주지만 입력하면은 DRT를 쓰실 수 있어요. 자, IRS 스케줄 K1 Form 1065를 파일 하셨으면은 yes, 아니면은 no 클릭하세요. 자, 또 transferred from IRS. 아까 전에 본 페이지랑 동일합니다.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랑 여기서부터 하나, 둘, 여기까지 이 두 페이지는 부모님 페이지에 봤던 페이지랑 동일합니다. 자, 이하 동문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이 페이지는 현재 본인 캐시, 세이빙, 체킹 합한 자산 규모, 그 밑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 자산, 또 그 밑에는 농장 자산 등등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 정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prepare냐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텍스 보고를 했느냐라고 묻는 건데 저는 CPA를 통해 했기 때문에 no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으면은 yes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리뷰 페이지가 뜨죠. 점검하시고 오류가 없다 하면은 밑에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본인 서명 및 부모님 대리 서명 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 후 동의, 그리고 부모님 계정에 로그인 하신 후 밑에 버튼 있죠? 사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여기 Submit My FAFSA 버튼이 보이네요. 클릭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축하합니다. 방송이라고 뜨네요.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인쇄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FAFSA 작성을 끝내봤는데요. 네, 길다 하면 좀 길 수도 있고 짧다 하면은 짧을 수도 있는데 DRT 같은 이제 툴을 사용해 주시면은 보다 쉽게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텍스 보고서는 직접 보관을 해 두시고 이 매해 그 전년도 텍스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고서 꺼내서 FAFSA 작성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외에 FAFSA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바인더 하나를 준비해서 보관해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세이브 키 같은 거를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FAFSA 작성하세요. 빨리 작성해서 장학금 받고 졸업장 따고 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